이 법률안은 표창원 의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대표 발의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2019년 현재가 3월 21일인데 2018년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발의자를 할 때, 이제 발의를 할 때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들이 표창원 의원하고 한정혜 의원, 이상돈 의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발의자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해설을 하려면은 동물보호법의 전체적인 체계, 이 개정안 이전에 동물보호법의 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개정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먼저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들 다 살펴보기 전에 그 제한 이유 정도 보고 동물보호법의 전체적인 이 컨텐츠 구성 그런 것을 살핀 다음에 이 개정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개정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개정된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이유를 먼저 보면요, 이 제한 이유는 이 개정 법률안에 붙어 있는 건데요, 이 제한 이유가 2페이지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구 조문 대비표 해서 구조문과 신조문을 대비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법률안을 배포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 이유만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 동물보호법 조문을 가지고 이러한 일부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안한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먼저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용을 제공한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은 뭐 다양한 각도로 깊이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 이후에 남아있는 용어만 가지고 간결하게 대충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은 경제적 효용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경제적 효용을 주고 또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과 생명, 이것을 이중적 성격이다, 이렇게 제안서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한된 것이 바로 무분별하다는 것은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무분별한 도살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무분별한 도살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있으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의 개정안 내용도 그러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금지 행위의 양태가, 그러니까 금지 행위 유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추상적이라는 거죠. 양태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상적이다 보니까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라면 그걸 행위하는 사람이 자기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동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경우에, 특히 법에 저촉을 받아서 지금 법의 수감자로서 또 재판 과정, 수사 절차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의자나 피고인,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단속 근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이죠. 받지 않게 돼서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도 이 반려라는 것, 뭐 반자나 여자나 같은 말인데 이것이 동반자, 짝, 친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처럼 어떤 하나의 기쁨을 누리고
단순히 즐거워하는, 그죠? 단순히 즐거워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써요. 동물보호법에도 반려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와 있죠. 이런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재 고양이와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개식용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이다라는 말에 거의 가깝게 지금 먹고 있죠. 실제 점점 줄고는 있어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타켓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육되고 있으면서 식용으로 되고 있는 개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타켓이 됩니다. 이 법은요. 그래서 원포인트 입법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개를 아예 이 제한자, 이것은 법을 제한하는 사람,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한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 통상적인 동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제안하는 사람도, 제안하는 국회의원들도 동물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의가 깊은 상황인 것이죠.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다 들여놓은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 이것은 고양이와 개를 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현재 이러한 고양이와 개, 특히 개가 이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개에 관해서 그 도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분별한 개 도축,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실상의 입법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입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법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법이 아예 자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형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어떤 자유, 재산,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 자체는 이제 사각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규율 방식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죠. 규율 방식 자체를 전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인데요.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원인 형태에서 현재는 이 정도의 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벌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다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다 처벌하고, 지금 현재는 이 점 있는 부분만 이게 처벌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반전돼 버리는 거죠. 규율 방식을 전환해서 임의로 죽이는 행위, 그죠?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일단 죽이지 말라가 되는 거죠. 죽이지 말고 어느 경우에는 예로 한다, 이런 구조를 갖추겠다, 그런 구조로 재편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배포된 그 자료에서 그 제한 이유, 법률안 제한 이유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봤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자세한 내용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그 부분을 보면서 언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동물보호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이 나와 있는데, 이 현행 동물보호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게 일부 개정 법률안의 8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8조, 동물보호법 8조. 그 중에서도 1항입니다. 1항. 2항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상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1항은 말 그대로 이 죽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것. 2항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해, 신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러한 폭력이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상해가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폭행죄, 인간에게는 폭행죄 있는데 동물에 관한 데서는 지금 상해죄만 하니까 폭행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동물에 관한 이 법체계, 동물을 보호하는 법체계는 인간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쭉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가능한 한 좀 그래도 적정한 시간 내에 이런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려면은 템포를 좀 빨리 갖겠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항상 1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을 왜 제정했느냐, 이런 1조에 따라서 모든 법 해석이 1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조는 가장 중요합니다. 1조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각 조항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 사상적 기준이 됩니다. 1조도 여기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그 방지 등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올바르게, 이런 얘기죠. 알맞고 올바르게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어떤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좀 중복된 의미가 있지만은 규정, 이게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느냐 하면 동물의 기본적인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죠.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존속입니다. 존속. 단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을 얘기하면 존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단절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단체라고 말만 그런 케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명보호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잘 안다고 하는 동물권 단체가 그런 일을 했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동물의 생명보호,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안전이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해를 가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어떤 자의적으로 신체가 어디가 절단된다든가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고요. 거기까지 확보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복,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복지 맞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신체 안전, 생명의 존속, 신체의 안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통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복지를 꾀한다는 거죠. 이 법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자, 이렇게 꾀하면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육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육이라는 건 복지, 그죠? 관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육이면은 여기서 쓰는 이 사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려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물보호법에는 사육도 항상 대량 사육 이런 부분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육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게 건전하게, 그다음 책임 있게 유도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육을 한다 하더라도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지 증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냐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한다. 이 존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런 것처럼 생명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존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기본적인 어떤 배려, 이런 건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가치, 좀 더 도덕적으로도 더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이거든요. 존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뭘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자체를 알고 거기를 예우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이런 얘기인데, 뭐 국민의 마음입니다. 정서라는 것은 그 마음인데, 이런 존중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 일부 상당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서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겠다, 이런 얘기죠. 함양하겠다 이런 얘기는 점차 기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서를, 생명 존중 이런 부분을 정서에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될 일은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런 정서를 통해서 이 복지님도 껴할 수 있고, 이게 좀 약간 뒤집박죽 돼 있는데 구성이요.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반려라는 것은 더불어 산다, 가족처럼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1대1로, 그죠? 주종관계가 아니라 가족처럼 더불어서, 그죠? 뭐 더불어, 그런 정당도 있으니까 더불어 간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게 이제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거죠. 사람과 동물을 이 사람 사회에서는 뭐 1대1이 될 수는 없죠. 실제로 1대1이 될 수 없지만 그 정도까지 최소한의 원칙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생명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공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이 공존이라는 것. 이 공존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개체가 모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화와 이 공존, 이거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 그죠? 뭐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근데 동물한테 뭐 나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사람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 전에 많이 뺏어갔으니까요. 지구가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뭐 그러면 여기서 굳이 또 이렇게 나누면 조화로운 공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목표는 이거라는 거죠. 조화로운 공존이 가장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 가장 최종 목표다. 그 다음에 국민 정서를 함양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수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를 이 생명 존중 등의 국민 정서에 그런 것들을 넣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 이렇게 돼야지만 서로 조화가 가능한 것이죠. 기본적인 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육문화 이 부분도 넣었지만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의 생명이라는 부분 하나고요. 이건 저번에 좀 전에 그 제한위에서 봤죠. 생명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죠. 네, 경제적인 측면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동물보호법의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원칙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상당히 내용이 다른 법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8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듬감을 가지고 쭉쭉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물을 보호한다. 그런 법이에요. 통상법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이라든가 사람의 경제적인 거, 재산적인 거, 그다음 사회 질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동물의 생명을 대놓고 이렇게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체계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동물 보호한다 했으니까 동물이 뭐냐 이 부분이죠. 동물. 이거를 이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대부분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에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 정의한 것이 뭐냐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그죠? 척추 동물을 무척추 동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척추 동물로 제한을 합니다. 동물 중에서. 그럼 이 척추라는 것 자체가 신경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고통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경체계가 있어야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척추동물은 이 신경체계가 특히나 발달했다 이런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극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척추동물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게. 자, 그런데 이 척추동물이라고 해놓고 이 척추동물에서도 또 제한이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척추동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유류 그러죠. 포유류. 그래서 이거 포는 먹다, 그다음에 먹이다 이런 말이고요. 유는 이게 젖유자죠. 그래서 젖을 먹이는 동물들이 포유류죠. 고래도 그러니까 이제 포유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조류 같은 경우는 포유류는 아닌데 조류가 있잖아. 요것도 척추동물이거든요. 이렇게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되는 게 뭐 조류는 여기 닭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포유류 중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돼지, 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충류도 포함합니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인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해당이 별로 안 되겠죠. 그 중에서 또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에서 다 척추가 있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대요. 그래서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 뭐 식용개구리가 있다면 이런 거하고 어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류 중에서도 뭐 고등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들. 여기는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동물보호법 대상입니다. 그래서 동물 제한된 딱 개념 정해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학대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뭐 굶주림 이렇게 돼 있는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대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학대라는 거죠. 근데 처벌은 안 받습니다, 이게. 요거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학대라는 것은 그래서 꼭 처벌받아야지만 학대가 아니라 통상적인 걸 봤을 때 이런 스트레스 주는 것까지 해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건 다 전부 학대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소유자 등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유자 등은 이 사람들이 학대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그죠? 학대를 하는 부분이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도 학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유기를 할 때도 누가 유기를 할 것인가 하니까 누가 버렸는데 그걸 잠깐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그냥 갔다 해서 그거를 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범에 해당되는, 여기서 뭐 굳이 신범회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소유자 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동물 소유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법에서 이런 것도 등. 소유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시적,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위탁 같은 경우 있죠.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일시적인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인보하는 거 많이 하죠. 그 사람들도 소유자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버리면 유기죄가 되는 거죠.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육관리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소유자 등. 그 다음에 뭐 맹견 이런 거는 지금 동물법 8조하고 이제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 기본 원칙이 돼 있죠. 동물보호법 기본 원칙. 동물보호법인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인데 이것도 실효성은 없는데 이제 한번 봐두라는 겁니다. 원칙이니까. 그죠? 원칙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막 처벌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동물 본래의 습성, 신체 원형 유지, 이런 거 도베르마 이런 거 뭐 귀 같은 거 자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꼬리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까지 갈증, 굶주림 이런 부분, 정상적인 행동의 표현 이런 것도 있고요.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잘 해놨는데 실효성은 없지만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행위는 처벌 안 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에 지금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에서 5년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동물 학대 방지는 현재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의무입니다. 의무. 법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복지에 관한 것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죠. 복지. 이 정도 보고요. 여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유신을 잊어먹은 거죠. 유기는 일부러 버린 거죠. 유신은 잊어먹은 거, 유기는 일부러 버린 거. 그런 거에 관한 입양에 관한 것도 지금 그래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케어의 민간단체 케어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이 규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법인은 아닙니다. 거기 민간단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또. 케어가 이 부분으로도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있고요. 민간단체 케어. 지금 이제 범죄 단체죠. 근데 이 민간단체의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되는 거죠. 권장과 지원. 이런 게 있고요. 이것 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국가에서. 세금이니까요. 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길거리 급식소, 뭐 또 다른 것들, 급식소 말고도 여러 가지로 동물의 보호하는 그런 뭐 캐트리 캣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강아지들 댕댕이들 돌보는 분들한테 막 시비 거는 사람들 많죠.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분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 거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돼 있어요. 적극 협조에 적극 협조. 그냥 협조가 아니라 적극 협조에 적극 협조. 근데 이게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노력이라고 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강제는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적극 협조를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라고 했는데 해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 밥을 왜 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걸면은 적극 협조라고 했는데 길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많이 규정되어 있죠. 시책이니까 적극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요. 동물의 보호, 그죠?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 이 하여라만 보면은 당연한 의무인데 노력이라는 것은 고무줄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럴 때도 이 하여야 한다에 초점을 쳐서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 4조죠. 4조 5항 그죠? 5항을 염두에 두고서 항상 활동하실 때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런 것들 있죠. 그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원 녹지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보호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동물보호하는 부서 말고 이 공원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딴지를 걸면서 길고양이 빨리 치워라, 그 집 같은 거 치워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지방자치단체 이 자체에는 그 안에 동물 관련된 부서 말고도 다 들어가죠.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례도 다 있죠. 그걸 가지고서 공무원이니까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본 건데요. 여기 8조입니다. 8조가 가장 핵심이죠. 동물보호의 가장 핵심인데 다른 것까지 쭉 보고 오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요. 동물의 운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반려동물을 전달하는 방법, 택배로 보내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거나, 이게 택배 아닙니다.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라는 업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택배 배송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거 사회에 이슈된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긴 한데 전달 방법 이것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동물의 수술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예외적으로 수의학적 방법. 여기서 보면은 수의학적 방법은 전부 다 수의사가 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또 많이 문제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좀 관련이 없어요. 행정적인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등록해서 유기 못하게 하고 개체수를 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 그 다음에 그런 등록 대상동물의 관리 등 이런 말이 있고요. 세로도는 이제 맹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원의 임의도살 금지법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 보호 이것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시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이거는 아래에 있는 해당 동물을 발견할 때는 그걸 구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 치료보호 하고요. 그 다음에 학대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서 격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학대 재발 방지로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 요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유권 포기를 좀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을 용납 안 하고 계속 학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격리 플러스해서 어느 경우에는 소유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실 유기동물 나왔죠. 이럴 때는 얘네들을 치료도 할 때는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하고 발견하면 구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유실 유기 여기서 동물 중에서 모험하는 동물은 이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과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거기서 이 중성화, 그죠? 중성화에서 포획 방사하는 등의 그 조치가 된 것 아니면 그 대상이 된 애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시나 어떤 구청 이런 데에 있는 보호소에 입소가 안 됩니다. 가져가면 절대 잡아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안 돼요. 걔네들은 유실 유기가 아닙니다. 유실 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실된 애들도 이렇게 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개체 수조를 위해서 이러한 TNR 조치가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 또 데려가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 보호 대상이 되고 유실이라 하더라도 유기는 이제 소유권 포기했으니까 소용없고요. 유기는 소유권 포기한 거거든요. 유실은 소유권 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소유자가 있으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보호 조치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이런 것들 청주뭐 동물보호센터 뭐 이런 것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행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성이 떨어진가요? 넘어가고요. 근데 신고 등 있습니다. 신고.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동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실 유기동물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견할 때는 신고해야 된대요. 의무예요. 여기서는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그 지원받는 민간단체 임원 및 회원이죠. 그러니까 이 도살 업체 경영한다 그랬으니까 도살업체 임원이다, 이사다, 뭐 사무국장이다, 회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회원도 회비내는 사람도 회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물 이런 사람 발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뭐 수의사, 동물병원의 그 종사자, 그죠? 수의사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도 동물병원 직원이죠. 직원들도 유실 유기동물, 그죠? 발견하고 학대받은 동물 했을 때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노력해야 한다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알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동물의 인도적 처리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는 이번에 켜사태 때문에 특별하게 한번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게 동물보호법 22조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 센터의 운영자, 이 사람들은 질병 등 농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누구라면 바로 법의 수의사에 의하여, 보통 안락사에 불가피한 안락사라고 하죠. 박선영 한 거 말고요. 그러한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어디 뭐 지침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침 이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수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의사가. 그죠? 네. 이것을 박선영은 위배했다라는 거죠. 이 문제로 고발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거, 이건 이제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어겠죠, 법을.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 처리죠.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인도적 처리에 관해서 법 22조 1항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시행규칙인가요?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해놓은 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세하게 하위 법령에 시행규칙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농림축산식품부령, 그래서 이런 것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령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거죠. 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밑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부 장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법이 제일 높고요. 그 위에는 헌법이죠. 가장 높은 것이 헌법인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보통 그 밑에서 이 법에서 자세한 거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때 이 국회 법 다음에 높은 것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이럴 때 이 부령 다 령이거든요. 령인데 통상 표현할 때 이거는 시행령, 그리고 이거는 시행규칙 그렇게 합니다. 시행규칙 이런 형태에서 대통령령이 끝발이 더 좋죠. 이거보다 상위 법령입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있어서 대통령령에 좀 중요한 것들을 좀 규정하고요, 짜잘한 것들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이런 겁니다. 회복될 수 없거나 피부병 걸렸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치입니다. 불치. 그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임신해서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감기 걸렸다, 허피스 걸렸다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누가 진단하냐? 수의사가 진단해요. 수의사가 진단하고 막 조작하고, 수의사한테 뭐 진료 관련된 거 조작시켜주고 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다 유예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아예 깡그리 다 무시한 거예요.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이거는 현재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는 일부러 그쪽으로 합사를 시켜서 질병을 다 옮긴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질병을 옮기거나 이런 거는 저런 것들이 있겠죠. 변백이나 뭐 이런 좀 강력한 것, 이런 부분에서 옮겨나 그 위해를, 뭐 구지역도 마찬가지겠네. 그래서 위해를 끼치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또 수의사가 진단해야 돼요. 엄격하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수의사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에 의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인도적 처리와 관련돼서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이런 부분인데요. 영업도 이거 지금 되게 이슈가 되는 것이 번식장 이런 부분 규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의 종류가 있어요. 영업에 동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설 기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개, 고양이, 토끼 등하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좀 이래야 되는 거냐, 반려를 넣어가지고 개농장에 지금 뜬장 규제가 안 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화 영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반려란 말이 나와 있죠. 반려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반자고 자자는. 그래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이렇게 돼서 다음 각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 무서운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식품부령 시행규칙입니다. 이거는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된다. 이럴 때 이 시설이 지금 번식장에 뜬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번식장은 뜬장을 하면 안 돼요. 개농장은 반려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뜬장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를 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 그런 무시무시한 겁니다. 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업.
그죠? 판매하는 거, 번식하는 거,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규제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등록인데 수입업, 이것도 수입업도 있고, 근데 이건 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광범위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동물 전시업 이런 것들도 지금 카페 있죠? 이 카페 관련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가장 문제되는 건 이 판매업하고 이 생산업입니다. 생산업. 이 판매업자. 이 부분하고 생산인데 특히나 이게 바로 번식장을 말하는 거죠. 동물 생산업. 이것만 허가 규정입니다. 허가. 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회에서 하도 문제가 되고 학대가 많으니까 이 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서 엄격하게 재량이 있는 거죠. 등록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맞으면은. 영업에 등록 이렇게 돼 있죠. 등록은 생산업 빼고 나머지 다 등록입니다. 이것도 다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 사업. 번식장 관련된 거죠. 여기에 관해서 그 시설을 굉장히 좀 빡빡하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런 것들입니다. 출입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학대 방지를 위해서 동물감시원의 기본적인 이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경찰하고 검사들 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에 의해 그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리 실태 등 보호소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번식장이든 아니면 개농장이든 다 포함합니다. 이거는요. 개농장에 가서 자료 제출 요구를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거. 일반 공무원이요. 그죠? 여기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직계로 다 그 구청장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권한 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농장에 가서 들어가고 싶을 때 거기를 출입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동물이 있는 장소에. 그게 가능해요. 버티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지금.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정명령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 이거 말 안 들으면 또 과태료 때리면 되거든요. 시정명령. 당연히 고발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법상 있으면 공무원은 고발을 해야 돼요. 재량이 아니에요. 고발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자꾸 봐주면서. 시정명령만 내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관해서 출입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필요 없다. 이런 게 이제 착수할 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고요. 동물보호감시원, 이거는 동물보호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거길 말해요. 감시원인데 직무범위인데 여기는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멈춰라 이런 얘기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동명감은 아니고요. 동명감은 실제 권한이 없어요. 일반 사인한테 무슨 권한을 주겠어요? 또 명예인데요, 그죠? 동명감이에요, 동명감. 동물 명예 감시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건 현재 간단한 예로 보면 구청에 있는 그 동물보호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직무범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의 수행을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하고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출입하겠다 이런 거 거부하면 안 되고요. 방해해도 안 되고요. 개농장 들어가겠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거부해도 안 돼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압수수색 그런 거는 못하지만 강제 수사는 안 되지만 여기다 과태료, 형벌은 아니잖아요. 행정 질서벌에 볼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인가요? 하여튼 뒤에 나오는데 부과할 수 있으니까 좀 강력한 규정인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벌칙 나오는데 이게 3년이나 지금 나와 있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목줄도 안전 조치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좀 무섭죠. 2년 내지 2천만 원의 벌금 이런 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동물학대, 그죠? 동물학대 이런 것이고 동물보호법에 다 2년 이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3년 이상으로 이제 더 올리려고 하죠 이거는요. 근데 현재도 3년짜리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사람이 관련되죠 이거는요. 순수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동물 반쪽은 이제 목줄 안전조치 이런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동물보호법에서 사람도 현재 사실상 결과적인 측면이지만 사람도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있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00만 원의 벌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요거는 보면은요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에도 상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2년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형기 2분의 1까지 가지고 하니까 2년을 딱 자르면 1년이잖아요. 합치면 3년 되는 거잖아요. 상습인 경우에 상습학대인 경우는 현재 3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벌 규정이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케어 사태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대표자인 사람이 도살하고 동물법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케어 자체, 그죠? 케어 자체도 벌금형을 때릴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요. 과태료 규정인데 지금 300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동물 유기한 사람 유기. 고의적으로 버리는 거죠. 유기라는 것은 유실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버린 거리고 여기다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었던 소유자 등이잖아요. 그죠? 임시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임시 보호 관리하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등이 중요하다. 법령 해석할 때 이 등 이런 것은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유기하면 300만 원대. 예전엔 100만 원인데 많이 올랐죠. 올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8조 1항부터 3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물학대. 가장 핵심적인 규정. 이제 공부할 그런 내용인데, 벌써 50분이네. 다 합쳐서 50분짜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50분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그런데, 이게 거의 활용이 안 되고요. 요것만 활용되는데, 2천만 원이 꽁돈 먹고 그랬어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경우는 600만 원짜리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다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표창원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현재 동물학대 금지에서 8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항이 있고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그 다음에 3항이 있습니다. 3항이 있는데 표창원 의원의 그 규정은 요 1항을 핵심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몇 개를 규정하는 게 있고, 그걸 조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도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